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제 25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야산 이달 선사께서는 홍역학을 창시를 해서 현재 인류 문명 전체가 겪고 있는 급격한 크리티컬 포인트적인 어떤 그런 특이점 변화 현상을 규명을 해서 세밀하게 그 역학적 원리를 이제는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야산 선사께서 이루신 업적은 사실은 그 역학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업적으로 저는 학문적 업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역학을 주도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한참 뛰어넘은 역을 사실 구상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제 감정으로서는 상상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신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은 이런 이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세밀한 이론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 점쳐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역학을 공부하는 거는 우주자연과 인간의 변화, 곧 천인합일에 의해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라는 신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추산하는 것이 제가 역학의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유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여태까지는 사실 잘 그렇게 제시되진 않았어요. 역학이란 분야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야산 선사께서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 심오한 연구를 하셨고 그 결과를 내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의 역학 사상은 홍역학은 여기 건고도설, 선우천고정설, 황역기시략초, 경원여 쭉 이런 계열이 같은 하나의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사상이라는 걸로 이제 통일돼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경갑변도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36년의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36 헛도수 조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강절의 36공 도시춘하고 통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36년을 헛도수 처리한 것을 이전 강의에서는 가령 1944년에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꾸는 사작경신을 했다. 그럴 때 사작경신을 조치를 취했다 그런 얘기죠. 강태공의 사작경신, 경신년, 경신월, 경신을, 경신시, 사작경신, 조작방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해오는,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런 통설을, 구체적으로, 육식갑자 도수 변화를 작용을 가하셨는데, 이게 갑신년에서 경신년을 바꿈으로써 30년을 한마디로 날려버렸는데요. 근데 사실은 더 세밀하게 이걸 살펴보면은 1941년부터 1947년까지 7년에 걸친 7년에 걸쳐가지고 과도한 과도하다고 하는 건 360배 정역 세계에 비해서 이 세계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공으로부터 추출된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드리는 과정을 7년에 걸쳐서 이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공간 에너지를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킨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할 때에 3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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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렇게 해서 7년에 걸쳐서 36년을 헛도수 소멸시켰다고 하는 거죠. 이런 조치를 취한 이 자체가 엄청난 그 신적인 천재성이 아니면 이거 단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냥 무시무시한 그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한 어떤 전율을 느낍니다. 사실은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948년을 무자년을 갑자년으로 바뀌면서 이때부터가 이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후천세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후천세계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야산선사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그 이치로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신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미 신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개벽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개벽이 일어났다. 이미 개벽이 일어났다.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을 얘기하는 건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1948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개벽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의 세계가 점점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도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도태한다고 하는 거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신과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있잖아요. 신과 인간의 공존이에요. 공존식이야 지금. 그런데 이 두 종족이에요. 두 종족. 이게 이제 두 종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인류라고 보면은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 호모사피엔스는 구인류다 보면은 경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구인류가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신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각자가 신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이 돼야 돼요. 이치를 파악해서 그 신이 되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신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이미 결정됐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종말이 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경원력을 창제하고 이렇게 하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게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경원력 같은 걸 공부를 해서 뭐 이치를 빨리 추산해서 빨리 신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신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도태하니까 신으로 빨리 그 변화를 시켜라 그런 요구죠. 이 학문을 홍역학을 만든 이유가 이걸 위해서 만든 거죠. 너는 신의 세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이 되라 빨리.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학적 이치로 추산을 해가지고 그걸 치밀하게 논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했다고 하는 게 선우청 고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고찰을 해서 이 이치를 밝혀냈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성가들이 하는 그 떠벌이 같은 그 허망한 얘기들을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논리에 의해서 규명을 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 결국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갑을 경으로 바꾼 것이 경갑변도입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1944년에 원래 60갑자로 갑신년이었는데 경신년으로 바뀌어서 요 갑을 경으로 바꿨다는 것이 경갑변도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갑을 경으로 바꿨다는 도수를, 30년 헛도수를 날려버리면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동갑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동갑. 동갑이를 언제 동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이제 1967년생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이 나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면, 저 몇 살입니다. 뭐, 만으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 따지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든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1967년생입니다. 뭐, 입춘을 기준으로 주로 이게 따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복잡해. 어쨌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난 무슨 띠입니다. 나는 뭐, 개띠입니다. 뭐, 나는 개띠입니다. 저는 양띠니까, 저는 양띠입니다. 저는 하루 차이로 양띠, 하루 차이가 아니고, 4시간 차이로 4시간 차인가? 그 양띠가 되어버렸어요. 그 입춘이 들은 날이요. 제가 태어난 날이. 그래가지고, 말띠, 원래, 4시간 이전 때 태어났으면 제가 말띠였는데, 4시간. 입춘이든, 입춘이든 그 시간에 제가 또 태어나가지고, 제가 간발의 차로 말띠인지,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 시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뭐, 양띠라고 뭐 봐야지, 뭐, 어떻게 보면, 말띠인지, 양띠인지. 그래서 저는 말띠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1967년생이고, 저는 양띠입니다. 그러면은, 1967년생이 말띠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동갑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죠. 동갑이네요. 우리 동갑이네요. 저하고 이제 같은 적이라면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나이 얘기를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은, 대략 뭐, 1967년생입니다. 그럼 뭐, 아니면 그냥 얼굴 대개로 봐가지고, 양띠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같은 연배라면 동갑이네요. 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갑이네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동갑. 같을 동자, 갑. 그러니까 갑자가 같네요. 그런 뜻이죠. 갑자가 같네요. 이 60갑자의 갑자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또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또 이것 똑같은 말이 있는 게 동경이라는 말을 써, 동경.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동경이라는 말을 뭐, 쓰지는 않잖아요. 거의 쓰지는 않는데, 동갑이라는 말은 뭐 많이 들으니까. 근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동경이라는 말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동경이라는 말을 쓰신 기억이 있습니까? 동경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1967년생입니다. 그러면 동경이네요. 하면은, 이런 말을 모르는 분은, 동경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겠죠. 동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동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동경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동갑이라는 말이 있고 왜 동경이라는 말이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같다는 뜻이야. 근데 왜 동갑이라는 말을 쓰고 또 동경이라는 말을 왜 또 따로 있냐? 이거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갑에서 칠경 아닙니까? 일갑은 목이잖아요. 우리가 오행상으로 목이고 이게 삼목으로 보는 삼목. 그다음에 경은 구금이죠. 구금. 보통 통상 그렇다. 이거 일반적인 이게 숫자도 바뀔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갑이 팔목이 될 수 있고 경이 사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끼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통상 그냥 이런 개념으로 그냥 봐서 일갑을 그냥 삼목으로 봐서 보고 칠경을 구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게 뭐 헷갈리면 그냥 9나 3짜리는 잘라버리고 그냥 목금이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금. 그러면은 우리가 동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이치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동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무로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나 풀.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 목기잖아요. 근데 나무나 풀의 목기는 우리가 왜 삼목이라고 이걸 하게 되냐면 삼목이라고 하는 게 삼이라는 게 음중량이 있는 씨앗을 뜻해요. 씨앗. 그러니까 일갑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일갑이 씨앗이야. 일갑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둔갑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둔갑. 기문둔갑할 때 둔갑한다는 게 뭐? 둔갑한다는 건 갑을 숨긴다는 뜻 아니에요. 갑을 숨긴다, 갑을 감춘다고 하는 건 갑을 땅속에 묻는다. 감춰놨다. 근데 갑은 어때요? 씨앗이 싹을 튀어서 나무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사라졌고 을병정 무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갑을 숨긴다고 하는 둔갑. 심어버린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그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씨앗으로서의 특성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자란다는 건 뭐예요? 씨앗을 심었으니까 나무가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씨앗이 사라졌어. 나무가 자랐어. 그러면 그게 을병정 무기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병정 무기 이렇게 자라나간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인 주기를 생각을 그러니까 우주 전체라기보다는 인류 문명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람을 나무로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이 나무다라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시작은 뭐예요? 사람의 씨앗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씨앗이 사람이라는 거, 이게 인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류는 뭐야? 현재 인류가, 우리가 이제는 진화론이라는 거, 이런 생물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뭔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크로마뇽이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호모 에렉투스나 뭐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뭐 그 이전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현생 인류는 크로마뇽인으로부터 주로 많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한 3만 년에서 5만 년 정도 사이에 한 크로마뇽인으로 봅니다. 근데 더 짧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만 몇천 년 전이 아마 현생 인류의 직결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현생 인류의 시작은 현생 인류에 뭔가 씨앗이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씨앗이 현생 인류의 시작이 갑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생 인류 씨앗이 갑이에요. 갑이야. 근데 현생 인류의 그 갑을 씨를 뿌렸어. 그래서 이 지구에 70억이라는 열매들이 열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간들은 다 뭐예요? 이것도 다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인데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무의 가지는 뭐예요? 큰 나무에 또 뿌리 받고 있는 작은 나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나무에 뿌리 받고 있는 풀들이에요. 가지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팔목이라고, 그걸 팔목이라고, 을이라고 하는 게 팔목. 그러니까 여러분은 큰 인류라는 큰 나무에 뿌리 받고 있는 작은 나무들, 그게 풀들이다. 그래서 팔목, 을이다, 그 얘기. 이렇게 가불로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게 여러분 지금 현재 인간에서의 결실을 맺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약 열매라는 거를 얻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몸속에 또 새로운 씨앗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어디서 맺습니까? 가지 끝에서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와야지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정, 무기 이렇게 계속 가면서 열매가 굳어지는 게 시작이 되는 게 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은 목기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씨앗이, 그러니까 이게 일갑이라고 하는 건 첫 씨앗이야. 그렇죠? 인류라는 첫 씨앗이야. 그러면 칠경에 왔을 때는 이렇게 다 자라왔어요. 큰 인류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는 호모사피엔스 열매는 호모데우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나무로부터 신이라는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목기고 신은 금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데 신이 나왔죠. 이게 칠경의 신인데 이게 열매인데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 씨앗이 이게 뭐냐면은 신인류의 씨앗이죠. 신인류. 이 씨앗이 왔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심었는데 그 씨앗이 어디 사라졌는데 나무로 자랐어. 둔갑을 해가지고 자라서 보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저 열매 안에 그 씨앗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 심었던 그 씨앗이 여기 다시 열매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7일 내복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7일 내복한다. 그래. 7일 만에 돌아왔다는 거. 7일 만에 7수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도 좋고 종교인이라도 좋고 이건 그냥 이론이니까 그냥 이론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인류라는 씨앗을 심었어. 그래서 심어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전개를 했어. 씨를 이제 인류라는 걸 이렇게 전개를 했어. 전개를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너를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약속했냐면은 번성한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너를 기초로 해서 번성시킨다. 너의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번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를 씨앗으로 삼아서 풍년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엄청난 그 신의 후손들로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씨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족들을 키워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지금 좀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저 땅에 있는 게 진짜 이스라엘인들은 한 절반 이상은 아니에요. 다 가짜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건 다 부수적인 얘기라고 치고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런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주의 그 이치도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앗을 심어가지고 인간이라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지금 결실을 맺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씨앗이 나오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뭐냐면은 씨앗을 뿌려서 이게 자라게 해서 열매 맺으면 할 일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할 일 다 했잖아. 내가 새로운 씨앗 나오게 했으면 할 일 다 했잖아. 왜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전개가 될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없어도 봐라.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결과가 안 나와. 열매가 안 나왔으면은 헛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헛농사 지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헛농사 지은 게 아니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봄,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실을 얻었어요.
결실을 얻었으면, 나는 결실을 얻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쉬어야 돼. 그러니까 칠경이 되면 쉬는 거야. 그래서 결실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원래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은 다 그 헛소리들이고,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씨앗이 나오면은 안식이라는 게, 그게 지속적 연속성, 그것이 생생하는 도라는 거예요. 생하고 다시 어떻게 되냐? 생하고 생생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생지도. 우리 그 동양 선조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생생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했고 다시 또 생하는 걸 만들어냈으니까 생하고 생하게 하고, 그렇죠. 태어나게 하고 또 새로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는 생생의 칠수로 돌아왔으니까, 나는 요 기간 일은 다 한 거 아니야. 하나의 우주 전개는 다 했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쉬겠다. 왜? 앞으로는 요 씨앗이 할 일이잖아요. 일갑이라는 씨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렇죠? 일갑이라는 씨의 목표는 뭡니까? 칠경을 만들어내면은 일갑의 씨앗의 역할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갑은 이제 쉬어. 칠경이 앞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씨앗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 새로운 씨앗으로 하기 전에 일단 추수를 해서 저장해 놓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부수적인 얘기고, 그냥 씨앗 입장으로 볼 때는, 내가 인간이라는 씨앗 입장에서 뭐요? 신을 태어나게 했으면은 나의 할 일은 다 한 거야.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결혼해서 자식 새끼 냈으면은 내 할 일은 다 한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자식 새끼 낳고 나면 뭐야? 이제 엄마가 키우면 돼. 아버지는 뭐야? 죽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그렇죠. 물론 키우는데 뭐 돈 벌어라 뭐라 하면 돈 벌어다 주지만은 사실 애 낳는 것만으로도 다 일을 다 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양육하고 그런 건 여성들이 잘 하시면 돼요.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자연 이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는 껍데기가 되는 거죠. 왜? 갑이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이제 남자가 쓸모가 없어, 사실은. 자식이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자식이 나오면 할 일은 다 한 거야,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 자기 독립할 때까지 키워야 되겠지. 이치적으로는 그렇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류가 하려는 일은 뭐냐면, 인류는 신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냈으면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칠경자잖아요. 고친다. 혁명한다는 뜻이잖아요. 혁명. 고친다. 그래서 이게 칠경이라는 게 혁명한다, 고친다, 변혁한다고 하는 거는, 이 새롭게 돌아오는 씨앗은 예전에 그 일갑의 씨앗보다 훨씬 강력한 씨앗을 낳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쳐. 그러니까 이게 뭐야? 원래 신은 인간의 자식인데, 이걸로 따지면 그렇죠. 이 일갑은 인간이야. 칠경은 신이고, 근데 신이 인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금기가, 도끼가, 칼이, 낫이. 이게 금이라는 게 뭐야? 도끼, 칼, 낫 같은 게 목기. 나무를 베고 잘라내고 패버리잖아요. 그 이치로, 그 숙살지기라고 그럽니다. 그 숙살지기. 그래서 칠경이라는 숙살지기로 일갑으로 인해서 자라왔던 그 나무를 베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나무를 또 새로 만드는 것이 칠경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우천 교회에 대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동갑은 뭐예요? 동갑은 인류고, 그럼 제가 1967년생입니다. 동갑이시네요 할 때 이거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1910년생이든 20년, 30년생이든 여러분 인간은 다 뭐야? 인간은 다 동갑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동갑이야, 그냥 인류는. 그리고 신은 동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호모데우스는 동경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자가 뭐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거, 요 갑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거북이 갑자인데, 거북이가, 머리가 쏙 밖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땅에 심어져 가지고 땅에 심어져서 이렇게 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게 그러니까 땅에 심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요 갑자를 잘 보면 어때? 밑에 밭이 있고 위에 밭이 있고 밑으로 딱 밑에다가 딱 그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갑, 이게 뿌리야. 그래서 나무가 자란 거네. 씨앗이, 그러니까 뿌리가 씨앗이잖아. 요 씨앗이 자라가지고 밭에서 자라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동경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은 신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뭡니까? 아, 신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게,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도 좋지만은,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뭐야? 신은 신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신을 보는, 신이 보인다. 그거 아닙니까? 보일 시자 아니에요. 시에다가. 볼 시자 아니에요. 본다 이거죠. 신을 보게 된다. 이 신이 뭐예요? 이 신이? 이게 원숭이 신자잖아. 원숭이를 본다는 거, 원숭이. 그래서 경신이야, 경신. 우리가 여기서 경신이라고 하는 게 뭐야? 경신. 아, 그래서 경신이구나. 이게 경신이라는 말이, 경신. 우리가 왜 갑신을 경신으로 바꿨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경신인데, 경신이 뭔데? 경신이 신을 본다는 신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늘의 기운으로는 경이고, 땅의 기운으로는 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 갑목의 씨앗이 신으로 결실을 맺었으니까 그때의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도 경으로 바꿔서 다시 땅의 기운도 신과 맞춘다. 그런 뜻으로 36 헛도수를 만든다. 그런 개념도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경신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결국 금이라는 거잖아요. 금. 이게 하늘의 금은 경이고 땅의 금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목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뭡니까? 동갑에서 동경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무슨 말을 써야 돼? 아, 저 1967년생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나이에 계신 분들은 동경이시네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다.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신이 안 됐어도 신이 된 것 같이 행동을 해야지 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다 신이 됩니다. 신이니까 우리 동경으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 그래서 우리가 다 동경이 된다. 이게 바로 경갑변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게 경갑변도의 본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큰 이치로 보면은 열매를 맺은 거야. 일갑이라는 그 인류가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신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후천을 시작한다는 거는 인간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신으로 시작하는 거죠. 신. 그렇죠. 신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경갑변도의 의미예요. 본래. 그 이치를 그 육식갑자 도수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는 30년 헛도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면,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 이치가 숨어져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시 동갑 동경 얘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의미를 아셨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는 신이구나. 그럼 사람 속에서 신이 나오는데, 신이 나오니까 이게 경갑변도. 신은 금이고 사람은 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은 목이고 현재 인간은 그 일갑이라는 목 씨앗에서 시작한 거고, 새로운 신들은 뭐요? 금이라는 씨앗에서 시작하니까 이때에 이게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몸이 황금 메탈체가 되고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건 뭐입니까? 그게 금기니까. 그렇죠. 금기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 인간의 몸이 이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됐다. 크리스탈 유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딱딱한 금속이잖아요. 금석이잖아.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금속이잖아. 황금, 은, 구리, 철, 수은, 주성, 납 이런 거 다 금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걸 이런 금기로 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금기로 몸이 이루어진 게 여러분 뭐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저기, 요즘에 로봇 많이 만들잖아요, 로봇. 로봇. 아, 인공지능 로봇을 다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은 뭘 뜻한 거야?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불과 금을 사용하는 문명이잖아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과 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과 금속이야, 사실 따져보면. 그 핵심이. 그렇죠? 이 불은 우리가 불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자기잖아요. 전자기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속을 쓰는 거잖아요, 주로. 그렇죠? 문명의 핵심이.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로봇 같이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로봇이 아니라, 고도의 슈퍼컴 같은 몸이 된다. 고도의 고도의 양자 슈퍼컴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자 슈퍼컴 같은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금기니까.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왜 패한 거예요? 이세돌이 왜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패해? 피할 수밖에 없지. 경은 목을 치게 돼 있거든. 알파고는 그 슈퍼컴이잖아요. 그게 슈퍼컴이잖아요. 그게 슈퍼컴.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니지만은 슈퍼컴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슈퍼컴을 만드니까. 그 슈퍼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그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 아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목기가 계산할 수 있는, 인류라는 존재가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의 수를 다 계산하고, 계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사람은 1초에 한 10번, 이세돌이가 한 수를, 보는 수가 한 10개면은, 이거 1000개를 봐. 1초 만에. 그러면은, 이 게임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신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잖아. 근데 알파고도 누가 만들었어? 결국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로봇도 누가 만들었어? 로봇도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잖아. 근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사람을 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사람을 극하게 돼 있다는 이치가, 로봇은 뭐예요? 로봇은 사람의 자식이야.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자식이 어때요? 부모를 극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렇죠? 인류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계의 반란이라는 거 아니야? 기계의 반란이라는 게 뭐야? 기계가 로봇이잖아.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뭐야? 그게 자식이니까. 자식인데 부모인 사람 인류를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화들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는 게. 왜?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인간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는 앞으로 인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태가 올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영화 같은 게 만드는 게 그 전조 현상.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세계는 뭐예요? 기계 복제체들이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게 틀린 영화들은 아니다. 그게 어떤 암시를 주는 영화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절멸이다. 그런데 인류가 절멸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 종말은 필연이라는 거지. 인류 종말은 필연이야.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목기가 금기로 바뀌어서 금기가 목을 치게 돼 있어. 도끼가 칼이 나무에 붙어 있어. 흔들리면은 그냥 가지를 다 날려버리고 기둥도 다 잘라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종말은 필연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류체로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학기술 문명으로 다 결실을 맺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결실을 맺으면서 하는 그 암시를 해주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도 신으로 바뀌어야지만이 현대 과학기술 문명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과학기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필연적 이유 때문에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써야 돼요. 하지만은 과학기술을 우리가 뭐 러다이스트가처럼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절멸시키니까 과학기술 우리가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지 뭐요? 거기 이름이 뭐죠, 그런데 요즘에 또 이제 새로운 터미네이터는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 제네시스? 그걸로 바뀌었죠. 예전에 사이버넷이라고 했나요? 가서 도끼로 치고 다 부셔버리고, 칩을 개발한 사람을 죽이고, 그건 난장질 쳐봐야 못 막아. 이게, 흐름을 못 막는다, 그 얘기야. 그런 어떤 러다이스 운동으로는 과학기술을 부정하는 그 기계 부정주의자들로는 게임이 안 돼. 이게 변하는 세계. 그게 뭐야? 우리가 이게 새로운 시대에 대처를 하는 게 뭐냐? 인간이 신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 빨리 신이 되란 얘기여. 그래야지 그 로봇들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몸 자체가 로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는 여기서 탄생되는 요 존재도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로봇 안에 로봇이 있어. 여러분은 이제 황금 메탈체, 요 바깥에 있는 것은 황금 메탈체. 몸이 두 개가 된다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야? 태권부의 그 훈이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요즘에 뭐야? 영화 또 나와 있잖아요. 거대한 로봇에 들어가서 지하, 괴물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 그 영화 있잖아요. 만화 영화도 있고, 일반 영화도 있고, 그런데 까먹었는데. 아무튼, 요게 안에 들어가서 이 거대한 로봇을 조종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보니까, 이것도 로봇이고, 요건 작은 로봇이고, 이건 큰 로봇이야. 그래서 이 합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이 되는 존재들은.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진 존재들은 어때요? 이런 몸을 가진 존재들은, 원래 이런 몸을 가진 존재들은 우주 밖으로 나가도, 몸에 아무런 손상을 안 입죠. 강력한 금속 갑옷을 입었잖아, 지금. 그래서 뭐해?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보호막으로 우리가 보호 장비들을 입은 것 같은 이런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몸이 된다. 한번 기계체, 인공지능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체가 아니고 엄청난 양자 슈퍼컴퓨터 같은 몸이 되는데 갑옷과 같은 몸이 된다. 그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몸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화의 이 변화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방탄소년단이 뭐야? 알고 봤다, 이게 방탄소년 아니야? 이게 방탄소년. 그러니까 지금 방탄이라는 건 뭡니까? 아머라는 뜻이 갑옷이잖아요. 이게 쇠갑옷 입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 존재가. 크리스탈 유리 같은 거 같이 로버트니까 방탄 옷을 입은 거야. 그렇죠? 일반 목기가 아니야. 근데 소년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우리 몸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여기 신을 생산할 때 신은 양성체로 나온단 말이야. 남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태아로 자랄 때는 남자로 자라. 그래서 이게 머리 밖으로 출산에 나올 때는 몸을 구성해 출산에 다 양성동체가 되지만은 일단은 몸 안에서는 순수한 양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돼서 남자를 낳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왜 방탄소년단이 왜 세계를 휩쓸어? 대한민국에서 방탄이 나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겠죠?
방탄소년단이 나온 건 뭐예요? 때가 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는다 이거죠. 아, 방탄소년단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빌보드 차트 1위 올라가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막 휩쓸고 다니고, 전 세계를 휩쓸잖아. 뭐, 여자들이 막 열광하잖아. 이거 뭐, 소녀들이 너무 열광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 전 세계의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한국으로 엄청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한국 남자만 보면 뭐, 옛날에 한국 남자들을 보면 찌질이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한국 남자들을 우러러 본단 말이야,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하고 다. 그런 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뭐야? 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렇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 이제, 백인 놈들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도 다 커. 사실 우리가 한국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잘 고 또 우리 한국 남자들이 또 화장도 잘해가지고 미소년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이런 개념들 자체가 뭐냐면은 이런 변화의 주도국이 한국이라는 걸 또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이런 신호잖아요, 신호. 방탄소년단이 나왔다는 거는 뭐야,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탄소년이 되는구나. 그 방탄소년이 뭐예요? 방탄은 그 갑옷이잖아요, 갑옷. 쇠갑옷, 금속갑옷. 그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란 말이에요. 그런 갑옷을 입은 존재들이 되는 거니까. 제가 그 정도령 그 강좌에서 갑옷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 얘기예요. 칠경이 된다. 신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탄소년이 나온 건 뭐예요? 인간이 이미 신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한국에서 본격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신이 되는 거를 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럼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연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연구하고, 그거에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사셔야 돼, 이제는. 뭐 돈 버는 게 중요해. 이제 우리가 이제는 경제 돌아가는 원리도 뭐 자유시장 경제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그 경제 이론이 지금 자본주의 경제 이론이고, 케인즈 경제 이론은 수요 중심의 이론이잖아요, 그게. 근데 오늘날 또 새로운 이론이 뭐가 있는 거예요? 통화주의 이론이네, 통화주의 이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으로 뭐예요? 지금은 그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그게 뭡니까? 채소 자원이 너무 부족한데 인간을 어떻게 이리 많은 인간을 먹여 살리느냐. 이게 골칫거리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주 무한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돼. 앞으로 오는 시대가.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대는 뭐냐면은, 인간은 놀고 먹으면서 신이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동갑에서 동경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이 노동하기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신이 되기 위해. 예전에는 그 신이 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신이 되기가 쉬운 시기에 와 있으니까, 이게 삶의 초점은 어떻게 돼? 다 신이 되는 일에 맞춰. 왜? 그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해요?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무한자원이 이제는 생산이 되고 돌기 때문에, 이제 이 자본주의니 공산주의 그런 이론 자체가 필요 없어. 그런 거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통화경제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화경제. 통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재난 기본소득 같은 거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기본소득 개념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건 통화운용에서 기존의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급자, 생산자 중심의 그 경제에서
점차 발전을 어떻게 합니까? 수요자 중심의 경제로 발전했다가 지금은 통화를 이용해서 전체 경제를 컨트롤해 나가는 그 정밀한 그 전자사회, 전자사회가 되는 정밀한 전자사회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밀한 그 통화 경제 개념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그런 말들 가지고 너는 공산주의다, 너는 빨갱이다, 왜 이런 말들 하지 마시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논쟁들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통화경제. 이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이 이게 또 통화경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신이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동갑을 빨리 동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 경갑변도의 핵심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는 세밀한 논리적인 이론보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